자고 가면 좋지 않아? 딸도 딸 나름, 사위도 사위 나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들 엄마 보고 이기적이라고 할걸? 사위한테 호텔에서 자라고 하는 장모가 어디 있어? 나 정말 서운해. 그럼 차라리 명절에 오지 말어. 뭐? 뭐가 그렇게 다 서운하니? 새끼 차려주고 잠자리 봐주고 불평 듣는 엄마는 생각 안 하니? 아니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딸이랑 사위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전미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사위가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전 씨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백년 손님이라며 대접을 바라는 그 기대에 부응을 해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명절에도 전 씨의 집에서 재우는 대신에 딸과 사위에게 호텔을 예약해주고 밖에서만 보았는데 그것조차도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사위가 오면 며칠 전부터 신경을 써야 했고 와서도 꼭 상전에 시중을 드는 무수리처럼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딸조차도 그걸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전 씨는 그럴 거면 차라리 명절에 혼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제 명절은 전 씨에게 가장 무서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위라는 걸 깨달았죠. 전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이라 그런지 전 씨와 딸 시내는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라도 아들이 없어도 누구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도 떠난 후에도 늘 전 씨의 곁엔 딸이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각별한 사이였죠. 엄마 나 결혼하면 서운해서 어떡해? 엄마가 서운하다고 하면 결혼 안 하게? 그건 아니지만 주말에 가끔 와. 멀어서 쉽게 갈 수가 있을까? 명절도 있는데 뭘. 근데 엄마도 서운하긴 하지? 우리 딸 시집 가면 자주 못 볼까 봐. 전 씨는 아들이 아닌 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며느리 눈치보다는 사위 눈치가 덜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아들보다는 딸 가진 부모가 좋다기에 전 씨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예물시계는 좋은 걸로 해. 김서방 가지고 싶다는 걸로. 비싸도 상관없어. 그래도 예물인데 비싸도 좋은 걸로 해야지. 역시 우리 엄마 사위 사랑 최고. 전 씨는 딸이나 사위에게 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사랑하는 만큼 사위도 내 자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어쩐지 전 씨에게 대면대면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거침없이 말을 가리지 않고 해서 전 씨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씨도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있으니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전 씨는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서 명절에도 바깥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밖에서 만날 거야? 그래.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고 차도 마시고 하자. 집에서는 안 먹어? 에이,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내고. 엄마 요리도 잘 못하는데 뭘. 사위도 오는데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지. 그리고 너희도 얼른 먹고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나는 괜찮은데. 왜? 김서방은 싫대? 그건 아니고. 암튼 알겠어. 딸이 결혼한 뒤 첫 명절에서 전 씨는 딸 부부와 식당에서 만나서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어쩐지 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절에 만나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서방, 이번에 내가 낼게. 에이,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지난번에도 김서방이 냈잖아. 그래도 제가 낼게요. 아까 선물도 주셨잖아요. 식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사위와 전 씨가 서로 계산을 하겠다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전 씨는 사위의 말대로 명절 선물로 이런저런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그래도 사위에게 얻어먹기가 미안했는데 사위는 자신이 내겠다며 먼저 일어났죠. 차는
자신이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위와 딸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언뜻 들었을 때 식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다가가지 않고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리고 자꾸 외식하시는 것도 왜 그러시는 거야? 그냥 요리 잘 못하니까 엄마가. 아니, 요리가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보통은 장모님이 집에서 다 차려주잖아. 우리 형도 처갓집 가면 살쪄서 온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식당도 맛있잖아. 그래도 사위대접 못 받는 기분이야.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무척 신경 쓰였습니다. 전 씨는 못 들은 척 인기척을 내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고 헤어진 뒤에 전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남들처럼 집에서 명절을 지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죠. 그러다 며칠 뒤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겠다. 정말? 언제는 요즘 사람들은 밖에서 보는 걸 좋아한다며. 에이, 그건 며느리들이나 그렇지. 집에서 만나면 이래야 하니까. 그러면 사위는 안 그래? 백년 손님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백년 손님을 식당에서 만나니 집에서 씨암탈금 못 잡아줄 망정. 서로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도 사위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는데 그거 쫓아다니면서 챙기려면 알아누워. 근데 뭐 요즘엔 며느리들도 다 그래서 그냥 일단 집에 자식 들어오면 무조건 힘들다고 보면 되는 시대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욱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사위 대접을 못 받는 기분이라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오자 이번에는 집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이번 명절에 집에서 만나자고. 그래, 매번 식당 가는 것도 그렇고 사위 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해야 한다더라. 누가? 엄마 친구가. 그래? 잘 됐네. 딸이 반가운 듯 대답했습니다. 근데 엄마 힘들지 않겠어? 사실 속으로는 딸만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위가 좀 불편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사위가 온다고 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처가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과 사위가 집으로 오자 친구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기 한참 전부터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음식 준비가 아니라 대부분 시간을 청소하는 데 보내야 했죠. 혼자 지내기 때문에 틈틈이 청소하는 편이었고 육안으로 봤을 때 더러운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어느 집이든 흠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식당에서 꼭 숟가락을 휴지로 한 번씩 닦는 걸 보면 상당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 전 씨의 집에 와서 흉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 3일 내내 청소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문을 열어볼까봐 창고로 쓰던 방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비어있는 작은 방도 딸과 사위가 잠을 자야 했기에 제일 꼼꼼하게 걸레질을 했죠. 그렇게 며칠 청소를 하니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새로 세탁한 이부자리까지 깔고 소파에 푹 퍼졌습니다. 아이고, 장도 보고 와야겠다. 그런데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 후에 딸이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저녁밥과 다음날 아침밥까지 해주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 점심쯤 되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쯤 올 거야? 우리 이미 출발했어. 벌써?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네랑 어디 가신다고 해서 좀 일찍 출발했지. 미리 말을 해주지. 그럼 언제쯤 도착하는데? 그러자 3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점심 안 먹었거든. 준비 좀 해줘?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씨는 늦은 아침을 먹은 상태였고
딸이 이렇게 일찍 올지 몰라서 저녁 준비만 생각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말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씨는 무척 분주해졌습니다. 점심에 뭘 차려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 씨는 한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곧 딸내가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서방, 왜 더 안 먹어? 다 먹었어요. 원래 입이 짧어. 사위는 전 씨가 종일 차려둔 음식을 깨작깨작 먹었는데 전 씨의 음식 솜씨 때문인가 싶어서 무척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먼저 일어날게요. 식탁 의자가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씨가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먹었다고는 하지만 도중에 일어나 가버리니 말이죠. 전 씨의 표정이 이상했는지 딸이 대신 변명했습니다. 원래 밥 먹고 들어눕는 타입이야. 그런 타입이든 아니든 처가에서 이런 식의 행동이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잘 먹었다는 말도 없이 먼저 가버리니 말이죠. 그리고 사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설거지나 뒷정리는커녕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고 해도 시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신용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주할 거리 없어요? 식사 후에 맥주캔을 따더니 안주를 찾았습니다. 식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전 씨가 사위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해줄까? 김서방 매콤한 거 좋아하는데. 그래? 매운 닭발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지 집에. 그러면 김치전 같은 거라도 해줘. 밥 먹던 사람을 일으켜서 다른 요리를 하라는 것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도 사위도 그게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려놓은 음식도 한상 가득이었습니다. 잔치상처럼 차려놨는데 그중에 매운 음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나 싶기도 했죠. 사위는 한 음식을 길게 먹는 법이 없고 자꾸만 이것저라 저것저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딸은 당연한 듯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를 챙기는 장모의 모습을 구경하듯 뿌듯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위의 불평을 들었던 딸이 이제서야 안심한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엄마, 다른 이불 없어? 잠자리 봐주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미리 깔아놓은 이불이 있는데 다른 이불을 찾는 딸. 왜? 문제 있어? 아니, 김서방이 무슨 벌레인지 날파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대. 이불에. 뭐? 그거 새로 빤 거야. 그러게. 내 눈엔 안 보이긴 하는데 좀 찝찝하다네. 참 유별난 사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남편도 이렇게 전씨를 부려먹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시어머니조차도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팔자에도 없는 사위살이를 하나 싶었습니다. 기가 막혀하는 전씨의 얼굴을 보고 딸이 오히려 민망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부려먹는 사위 때문에 전씨가 고생하는 걸 알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딸도 옆에서 거들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씨만큼 힘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위가 좋아한다는 반찬의 아침까지 해먹이고 나니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언제쯤 사위가 엉덩이를 떼고 일어날까 살피며 계속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딸이 떠나자 전씨는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뒷정리는 뒤로 미루고 두어 시간은 누워만 있을 정도였습니다. 명절 2번만 지냈다가는 골병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위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나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기억도 없었습니다. 사위는 다 같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쉬러 온 사람 같았죠. 하지만 다음날 딸과 통화를 할 때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히 있다가 갔대? 전씨의 질문에 딸이 대답했습니다. 잠자리가 좀 불편했대.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줘. 왜 잠자리가 불편해? 아, 김서방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잖아. 벌레 나올까봐 밤새 뒤척인 모양이야.
아, 그리고 음식도 좀 입맛에 안 맞았나 보더라고. 이불을 바꿔주고 자세히 봤는데도 날파리인지 뭔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에 하루 넘게 말려놨던 이불에 그런 벌레가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하다기에 다른 이불도 꺼내주었고, 이건 얇아서 싫다, 저건 두꺼워서 싫다고 하는 바람에 사위가 가고 나서는 꺼냈던 이불들을 다시 전부 빨아야 했습니다. 내내 고생해서 수발들은 전씨의 입장에서는 딸의 말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딸에게도 섭섭했죠. 원래 남인 사위를 대하는 건 전씨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는 전씨도 딸의 어떤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잠은 여기서 자지 마. 뭐? 그러면 어디서 자? 밥 먹고 바로 가도 되지.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 그래도 맥주도 마시고 하려면 다시 가는 건 좀 그렇지. 그리고 피곤하잖아. 하루에 운전을 몇 시간을 해. 그러면 차라리 호텔을 예약해 줄게. 호텔? 딸이 말을 들이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이 근처 호텔에서 묵으면 잠자리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아, 그건 그런데. 딸이 얼떨떨한 듯 했습니다. 왜 굳이 그러냐고는 하는데 일단 알았다고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씨가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명절 당일에 찾아온 딸과 사위에게 점심과 저녁을 차려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자도 돼요. 아니야. 나가서 편히 자. 사위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일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고생 좀 하더라도 반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딸과 사위는 조금 의견이 다른 듯 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호텔에서 안 잘래? 왜? 별로였어? 좋은 데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꼭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쫓겨나다니? 누가 큰돈 들여서 호텔로 쫓아내? 그러면 나도 좀 쫓아내줘라. 아니, 농담이 아니고. 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가. 딸의 말에 전씨도 웃음을 거뒀습니다. 나도 그렇고 김서방도 그렇고 호텔에서 자는데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 집에서 대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김서방이 그래. 당연히 그런 말 하지. 잠자리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더 잘 챙길 자신이 없어서 편하게 호텔에서 자라고 그런 건데 그게 뭐가 기분이 나빠? 아니, 사위 사랑은 장모 아니야? 남들은 좀 힘들어도 다들 사위 비위 맞춰주고 하나하나 다 챙겨줘. 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사위가 그래서 무척 서운해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이가 없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일단 전씨의 집에서 자는 걸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은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툭하면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것도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접을 더 못 받아서 그걸 서운하다고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왜 집에서 봐야 한다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위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고? 그러면 사위는 장모를 부려먹고 너는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전씨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따지는 모습을 보니 오로지 자신의 남편 생각뿐인 듯 했죠. 내가 엄마 생각을 왜 안 해? 그리고 부려먹는 정도는 아니지. 사위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 정도도 못 해줘? 엄마도 명절에 딸이랑 사위가 와서 자고 가면 좋지 않아? 딸도 딸 나름, 사위도 사위 나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들 엄마 보고 이기적이라고 할걸? 이기적이라는 딸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호텔에서 자라고 하는 장모가 어디 있어? 그럼 차라리 명절에 오지 말어. 뭐? 뭐가 그렇게 다 서운하니? 새끼 차려주고 잠자리 봐주고 불평 듣는 엄마는 생각 안 하니? 아니,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밥 좀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딸이라도 전씨의 마음을 알아줬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위는 그렇다 쳐도 전씨의 딸마저 전씨의 노고를 별것 아닌 것 취급하니
더 이상은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럼 나보고 친정도 가지 말라는 거야? 꼭 오고 싶다면 그전처럼 밖에서 보자. 그 전이 훨씬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밖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헤어지면 고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딸은 그런 전 씨에게 냉정하다며 토라졌습니다. 그 뒤로도 통화를 할 때마다 투덜댔는데 그래도 명절에 시집에만 있기는 싫었는지 밖에서 보더라도 오겠다며 찾아왔습니다. 호텔 예약했어? 아니, 호텔에서 자기 싫다며? 그럼 진짜 오늘 다시 올라가라고. 그래, 예전처럼 그렇게 헤어지자. 딸도 사위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당은 예약해뒀어. 엄마가? 그래, 좋은 곳으로 해놨으니까 많이들 먹어. 괜히 이런저런 말 나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딸이 대부분 이야기하고 전 씨나 사위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어쩐지 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자리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죠. 다 먹었니? 응. 식사 끝났으면 일어나자. 네, 제가 낼게요. 사위가 계산을 하겠다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얼른 선수를 쳤죠. 아니, 내가 낼게. 전 씨는 사위가 뭐라고 덧붙이기도 전에 일어나서 먼저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식사비가 많이 나왔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잘 먹었습니다. 사위는 찝찝한 표정으로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대접받는 기분을 원한다면 전 씨가 식사비를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전처럼 집에서 대접 안 해준다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을 먹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전 씨는 밖에서 딸과 사위를 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집이 반가웠습니다. 명절인데도 말이죠. 이런 저런 갈등을 겪느니 그냥 명절은 혼자 보내는 게 나은지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결혼한 딸이 자주 왔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오든 자식이 집에 오면 일단 힘들다고 했던 친구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딸내가 오면 번뇌만 생겼습니다. 참, 나이 들어서 누구 눈치를 보고 산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위나 며느리라면 더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전 씨에게 섭섭하다면서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하더니 반년쯤 지났을 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제안이었죠. 올라와서 같이 살자. 무슨 말이야? 엄마도 혼자 지내는 거 외롭지 않아? 뜬금없는 말에 전 씨가 의아해하자 딸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나 임신했어. 뭐?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만 아니었어도 말이죠. 그래서 애도 키워야 하고 그렇잖아. 엄마랑 살림을 합치면 어떨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 김서방도 좋다던데. 엄마가 애 봐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엄마 집 팔고 올라오면 뭐 우리도 집도 좀 넓힐 수도 있을 것 같고. 기가 막혔습니다. 전 씨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둘은 이미 상의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엄마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낫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자주 못 보니까 서운해했었잖아. 그렇다고 같이 살고 싶다는 소리는 아니었어. 지금 잠깐씩 만나는 것도 불편해서 못 견디는데 같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결국엔 명절에도 바깥에서 보기로 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같이 살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애를 볼 사람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집을 넓히려면 전 씨의 집을 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전 씨는 도무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만 떠올려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모를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물론 중요한 손님은 맞았지만 또한 전씨를 괴롭게 하는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주인을 하대하니 반기지 않을 수밖에요. 애는 꼭 필요할 때 주말에 가끔 가서 봐줄 수는 있겠지만 같이 사는 건 못할 것 같다. 뭐? 왜? 딸은 그런 전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 정말 이해가 안 가. 딸이랑 같이 사는 거 다 좋아하지 않아? 명절에 하루를 같이 있어봤지만 전혀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학가를 하게 되면 미래가 뻔히 보였습니다. 온갖 집안일과 육아는 전씨의 몫이 될 것이고 전씨는 사위 눈치, 딸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왜 모시고 산다고 그래도 그래? 모시고 살 것 없다니까? 엄마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니, 엄마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줘야지. 애 보는 거?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더더욱 싫어. 뭐가 됐든 너희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딸은 꼭 전씨에게 배신이라도 당한 듯 굴었습니다. 김서방 때문에 그래? 사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위와 잘 지내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전씨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니 사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며느리와 갈등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 있는 전씨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경우인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김서방이 유일했으니 말이죠. 김서방이나 너나 엄마를 꼭 상전이 무수리 부리듯이 부리는데 그래놓고는 합가하자고 하자면 내가 해야 하니?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엄마는 빼줘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네 아빠 따라갈 것 같다. 엄마! 딸이 외쳤습니다. 나라고 뭐 편한 줄 알아? 엄마랑 김서방 둘 다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김서방이랑 다투기도 한 거 엄마는 모르지? 싸웠다고? 그래. 엄마만 힘든 거 아니야. 명절만 되면 나도 힘들어. 양쪽 눈치 보니까. 그래도 친정이니까 오는 거잖아. 그러면 도대체 왜 오는 거야? 집도 불편하다. 호텔도 싫다. 밖에서 만나는 것도 싫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너는 그냥 엄마가 다 희생해서 김서방 수발 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김서방이 좀 까탈스러운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살라는 거야? 같이 살면 또 다를 거 아니야? 아니야. 같이 사는 건 못하겠다. 친정에 오고 싶으면 명절 말고 주말에 너만 내려오던지 해. 아니다. 그냥 명절에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잘 살아. 괜히 싸워가면 눈치 보면서 올 거 없어. 그러자 딸은 전씨에게 크게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씨도 말을 번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딸은 자신을 매정하다고 했지만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 것 같아서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는 남편도 없고 홀로 된 것이 쓸쓸해서 늙으면 딸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 일이었지만 말이죠. 딸이 결혼할 때도 무언가 허무하기도 하고 왠지 모를 섭섭함을 느꼈는데 그게 다 오래전 일인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나마 멀리 살고 있는 지금이 다행인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살았다면 이런 갈등이 빈번했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딸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내 품을 떠난 자식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란 사실을 말이죠. 자식도 부모보다는 배우자가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편한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러니 굳이 더 가까이 지내며 그런 감정을 더 진하게 느낄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옛날에 딸이 결혼하면 출가했다고 표현했는데 전씨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말에 행동에 하나하나 의미 두고 상처받는 것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명절에 안 와도 그만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식을 굳이 사위와 갈등을 빚어가며 만날 이유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 씨도 이번 일들로 딸에게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보고 살다 보면 딸도 다시 부모가 애틋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전 씨는 당분간은 조용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